여기가 저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요. 저희 수업 목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이제 무역계약서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무역계약서라는 것은 사실 그 무역계약의 법적인 성격을 고려해 보면 필수 요소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뭐 기본적으로 낙선 계약에 따라서 그냥 둘 간에 합의만 되어 있고 분료식 계약의 성격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계약을 성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드물죠. 특히나 이제 국제 간의 거래를 하는데 서로 간에 어떤 거래 실적이 없어요. 거래 내역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렇죠. 나중에 그런 분쟁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무역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거기 안에 들어간 내용들을 합의를 하고 그 내용이 일치가 안 됐을 때 이렇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무역 계약의 기본 조건, 뭐 필수 조건이라 말을 쓰는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계약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 있잖아요. 내용들 그거를 말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약관 또는 조항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그 무역 계약서 작성을 할 때 반드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을 쓸 수도 있고 필수적으로 말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계약을 할 때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또는 필수 조건이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 내용을 볼 거예요. 무역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품질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품질 조건.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물품의 매매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당연히 그 물품의 그 품질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품질 조건의 경우에는 첫 번째, 품질 결정 방법을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통해서 품질을 확인할 것인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일상생활을 생각해 보시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보통 품질에 대한 일치를 확인할 때는 샘플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죠. 그렇죠. 국제 간의 거래를 할 때도 만약에 샘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물품의 성격이 있다, 특성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샘플을 바탕으로 해서 계약의 일치 여부를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의를 보시면 샘플이라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일즈 바이 샘플 이렇게 말을 쓰죠. 견본 매매라고 말을 쓰는데 견본을 가지고 품질을 결정하는 그런 거래 형태는 거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산품 같은 거 말을 하겠죠. 한번 역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저희가 그 일상생활을 하다가 거래를 하는데 저희 공산품이라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의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규격 같은 것들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그렇지 않고 저희 1차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1차 상품, 농산물, 수산물 이런 것들은 사실 그 품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뭐 좋은 품질의 것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품질이 안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샘플을 제시하기가 어렵겠죠.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샘플 같은 것들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견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샘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 물품들, 그래서 공산품과 같은 것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종류를 보시면 뭐 매도인 견본, 매수인 견본 뭐 이런 내용들은 어렵지 않죠. 매도인이 보내는 견본을 매도인 견본, 매수인이 보내는 견본을 매수인 견본이라고 말을 씁니다. 저희가 무역 거래를 생각해 보시면 매도인 견본이 많을까요? 매수인 견본이 많을까요? 당연히 매도인 견본이 많겠죠. 매도인 견본이 많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견본을 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렇게 물건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샘플을 제시를 하고 제가 이런 물건을 사고 싶은데 혹시 이런 물건 만들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주는 거죠. 주고 나서 그걸 보고 매도인이 만들어서 보내는 형태를 말하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매도인 견본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3번에 보니까 반대 견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대 견본. 자, 개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 앞서서 봤던 것 중에 그거 기억나시죠? 반대 견본, 대응 견본 기억나시죠? 원래 왔던 청약에 대해서 대응해서 보내는 것을 반대 청약, 대응 청약이라 말을 썼잖아요. 그럼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반대 견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왔었던 견본에다가 대응해서 보내는 견본을 반대 견본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대응 견본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보내는 견본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견본이라 부르면 매도인 견본을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대 견본을 얘기를 할 때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견본에 대하여 매도인이 제조하여 보내는 견본을 반대 견본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샘플을 보낸다라는 얘기는 매수인이 이거에 어떤 원래 제시했던 견본에다가 다시 역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견본을 보냈는데 다시 매수인이 견본을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거기에 대응하는 견본을 보낼 일이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거래 생각해 보시면, 자, 매수인이 이렇게 물건 만들어 줄 수 있나요? 라고 해서 보내줬던 게 있는데, 그거를 보고 이렇게 만들면 될까요? 라고 보내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썼던 교재에서는 여기 그냥 기본적으로 원 견본에 대응해서 보내는 견본을 말한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 개념만 놓고 말씀드려보면, 이것은 매수인의 견본에 대해서 역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매도인이 보냈던 견본에 대해서 매수인이 보내는 것도 가능한 개념이죠. 근데 그런 상황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매수인이 먼저 보낸 거에 대해서 역으로 보내는 견본을 저희가 반대 견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반대 견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냥 매수인이 보냈던 견본에 대해서 매도인이 대응해서 보내는 견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